나는 요즘 비트코인 이야기를 할 때 가격을 거의 말하지 않는다. 얼마가 될까? 언제 오를까? 지금 사야 할까? 이 질문들이 틀렸다고 생각해서는 아니다. 다만 이 질문들은 언제나 결과에 대한 질문이고 나는 요즘 원인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질문을 먼저 던진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준은 앞으로도 기준으로 남아있을까? 우리는 기준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오랫동안 살아왔다. 금리는 항상 의미가 있었고, 달러는 항상 중심에 있었고, 중앙은행은 항상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파월이라는 이름은 시장의 방향 그 자체였다. 그의 말 한마디가 자산 가격을 움직였고, 문장 하나가 수조 달러의 방향을 바꿨다. 모두가 같은 기준표를 보고 같은 신호를 해석하며 같은 결론을 내리던 시절이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준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금리를 올리는데도 시장은 무너지지 않았고 긴축을 말하는데도 자산은 다시 움직였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항상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다. 처음에는 강한 언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속도가 늦춰지고 마지막에는 결국 유동성이 풀렸다. 긴축이라는 말은 남았지만 현실은 늘 유동성의 복귀였다. 이 장면이 한두 번이었다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흐름이 계속 반복되자 자본은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이 기준은 정말 기준일까? 자본은 감정이 없다. 정치적 의지도 없고 도덕적 판단도 없다. 자본은 오직 반복되는 패턴과 그 결과만을 본다. 그리고 패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자리를 옮긴다. 중앙은행은 정책을 바꾸고 목표를 바꾸고 말을 바꾼다. 그건 무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게 그들의 역할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기준이 점점 관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기준은 원래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시스템이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기준은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된다. 이 유연함은 운용에는 필요하지만 기준으로서는 불안하다. 자본은 유연함을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오래 머물러야 하는 돈일수록 더 그렇다. 단기 자금은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연기금, 가문자산, 세대를 넘겨야 하는 돈은 그럴 수 없다. 10년, 20년, 다음 세대까지 가야 하는 돈은 상황에 따라라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자본은 다시 묻기 시작한다. 누가 기준을 정하는가? 그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든 생각을 바꿀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새로운 질문이 아니다. 인류는 항상 기준을 놓고 싸워왔다. 금은 자연이 정한 기준이었다. 사람이 만들지 않았고 회의로 늘릴 수도 없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기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은 현대 사회와 맞지 않았다. 보관이 불편했고 이동이 어려웠고 디지털 금융 시스템 위에 올리기 힘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정화폐라는 편리한 기준을 선택했다. 문제는 그 편리함의 대가였다. 법정화폐는 사람이 관리한다. 그리고 사람이 관리하는 기준은 사람에 의해 바뀐다. 처음에는 미세하게 바뀌고 위기가 오면 급격하게 바뀐다. 파월 이후의 시대는 이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줬다. 연준은 원칙을 지키려 하지만 동시에 시스템 전체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기준 제시자가 아니라 위기 관리자가 된다. 이건 실패의 문제가 아니다. 시대가 바뀐 것이다. 금융 시스템은 너무 커졌고 너무 복잡해졌고 너무 많은 이해관계 위에 놓여 있다. 이 구조 안에서는 기준이 고정되기 어렵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이 등장한다. 비트코인은 누군가의 정책이 아니다. 회의도 없고 투표도 없고 긴급 회의도 없다.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도 없다. 처음부터 정해진 규칙 위에 그대로 존재한다. 이게 중요하다. 비트코인이 편리해서도 아니고 빠르기 때문도 아니며 단기적으로 오르기 때문도 아니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본은 비트코인을 바라본다. 비트코인의 첫 번째 특징은 절대적인 희소성이다. 최대 발행량은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다. 경제가 어렵다고 늘릴 수 없고 위기가 왔다고 늘릴 수도 없다. 이건 인류 역사에서 처음 등장한 디지털 희소성이다. 두 번째는 정책으로 바꿀 수 없는 통화 규칙이다. 금리는 회의로 바뀌고
통화량은 결정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발행 구조는 설계상 수정이 불가능하다.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검열 저항성이다. 비트코인은 누구의 허락 없이 전송되고 보관되고 이동된다. 국경도 없고 영업시간도 없다. 이건 무질서를 위한 기능이 아니라 통제 리스크로부터 분리된 자산이라는 의미다. 네 번째는 소유권의 명확성이다. 비트코인은 계좌의 숫자가 아니다. 내가 가진 키가 곧 자산이다. 중간 관리자가 없고 대신 책임이 따른다. 이 단순한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다. 다섯 번째는 중립성이다. 비트코인은 어느 나라의 것도 아니고 어느 진영의 것도 아니다. 그래서 국가와 기업, 기관과 개인이 같은 기준 위에서 바라볼 수 있다. 완벽하지는 않다. 변동성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아직은 낯설다. 하지만 자본은 완벽함을 보지 않는다. 기준으로 남을 수 있는가를 본다. 자본은 항상 가장 빠르게 움직인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기준의 변화를 감지한다. 지금 자본이 비트코인을 투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기준 후보로 올려놓았다는 뜻이다. 여기서 나는 아빠의 시선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비트코인은 왜 필요해졌을까가 아니라 왜 아직까지 남아있을까를. 비트코인의 본질은 부자가 되는 도구가 아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은 질문이다. 돈이란 무엇인가? 가치는 누가 정하는가? 내가 가진 것은 정말 내 것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편리함을 선택해왔다. 누군가 대신 보관해주고, 누군가 대신 기록해주고, 누군가 대신 책임져주는 구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잘 작동했다. 하지만 아빠가 되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다. 편리함보다 설명 가능성이 더 중요해졌다. 아이에게 왜 이 기준을 믿는지, 왜 이 선택을 했는지 설명할 수 없는 미래는 남기고 싶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불편하다. 직접 보관해야 하고, 직접 책임져야 하며, 실수하면 되돌릴 수 없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중요하다. 비트코인은 자유와 책임이 분리되지 않은 자산이다. 이건 투자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태도에 가까운 문제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규칙을 믿는다는 것. 말이 아니라 구조를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것. 그래서 비트코인은 완벽하지 않아도 존재할 이유가 있다. 모두가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모두가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기준이 하나도 없는 사회는 너무 위험하다. 비트코인은 그 자리에 있다. 모두를 대신하려 하지 않고 앞에 나서서 답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다만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돌아와 기준을 묻도록 남아있을 뿐이다. 나는 아빠의 시선으로 이 기록을 남긴다.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아이가 물었을 때 왜 이걸 선택했어? 라는 질문에 차분히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다. 이건 정답을 남기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시간이 지나도 다시 꺼내볼 수 있는 기준을 남기기 위한 기록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